예.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우리가 그 전기 안전에 대해서 총론적인 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우리가 뭐예요? 그 사고 가능성, 그 다음에 재해 중대성, 서버리티하고 그 다음에 그 가능성, 프로버빌리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위험성 평가, 그 다음에 안전 대책에 대해서 총론적인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 전기 안전공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고, 또 필요한 그 수치적인 그런 공식 같은 거는 우리가 그 산업안전 일반에 들어가서 또 그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는 우리가 또 이제 그 전기 안전에 대해서 총론 부분에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전기적인 재해 있잖아요. 주로 이제 어떤 기니냐 보면 뭐죠? 전기적 재해는 여러 가지 그 이제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우선은 이제 전기 에너지는 뭐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아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전기라고 되어 있네. 동전기는 움직이는 전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동전기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움직이는 또 정전기, 그럼 반대는 뭐예요? 정전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자기획에서는 정전기가 있는데 동전기를 라고 이렇게 그 말이 없어요. 동전기라는 게. 대부분 우리가 전류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동전기를.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는 책에 굳이 이렇게 이제 동전기라는 말을 표현을 했는데, 제가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전자기학에서는 동전기라는 언어를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냥 우리가 그 대신 뭐죠? 전류라고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흐르는 거니까, 그죠? 전류는 뭐예요? 시간당에 흐르는 전하량이죠, 그죠? 그러니까 T분의 Q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동전기라는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죠? 전선로를 따라 흐르는 뭐 전기 에너지죠? 즉 전류인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전기 하면은 뭐 이렇게 뭐 동전기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것에 의한 재해를 우리가 전기 재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정전기에 대한 건 뭐죠? 이 정전기에 대한 것은 이게 뭐죠? 이게 뭐 절연된 금속체나 또 뭐 절연체에 존재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전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또 그 이제 사람이 접촉하면 인체를 통해서 이렇게 방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뭐죠? 정전기 재해 뭐 이렇게 얘기해요. 세 번째는 낙내 있겠네요. 낙내는 뭐 잘 알겠지만은 대전된 네온하고 대지 사이에 방전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크잖아요. 막대한 전기 에너지로 이거는 우리가 낙내 재해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자파 있겠네요. 전자파는 시변전류라고 그랬어요. 시변전류. 자, 시변전류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안 쓰는 건데, 보통 우리가 시변이라는 것은 그 전자기학에서는 자주 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시변, 시간에 따라서 뭐예요? 변한다 이런 얘기에서 시변 이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이 변자는 약자입니다. 약자.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게 뭐예요? 우리 그 교류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뭐 이런 거. 뭐 아니면 뭐 자개도 시간에 따라서 변할 수 있고 하니까 꼭 이게 시변이라는 것은 뭐 전류만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시간에 따라 변화가, 그러니까 시변 전류 뭐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공간에 발생하는, 저것 때문에 공간에 발생하는 이런 전자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죠. 이것 때문에 뭐죠? 전자파 장애. 그러죠, 그죠? 또는 전자파 재해 이런데, 보통 이 전자파 때문에는 뭐 우리가 뭐 감전 사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사람이 죽는 것보다도 뭐 오동작 쪽으로 많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크게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건 뭐 그냥 전기라고 또 아니면 뭐 전류라고 이렇게 표현된다 이렇게 알고, 시변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꼭 우리가 알아둬야지만은 시변이 뭐지 또 이렇게 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전기적 재해는 뭐죠? 이제 지금
전기적 에너지를 했으니까 전기적인 재해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전격 재해 이렇게 돼요. 전격 재해. 전격. 이 격이라는 것은 이렇게 쓰죠. 우리가 전격이니까 뭐 이렇게 쓰겠네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죠? 손숫자 이렇게 써고 격. 이건 칠격이거든요. 전기가 친다는 얘기죠. 격자 이렇게 써요. 전격재해. 그러니까 전기나 정전기 또는 이런 낙뢰 뭐 이런 것들이 인체에 접촉해서 감전사고를 당해가지고 상해를 당하는 것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충격이죠. 쇼크로 인해서 2차적으로 발생하는 추락 또 전도 넘어지는 거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한다. 이게 전격재해 포함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전기화재. 여기 전기화재 있겠네요. 화재. 전기화재. 지금 전기적 재해를 분류하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가 이제 점화원이 돼가지고, 그죠? 점화원이 돼서 가연성 물질이나, 뭐, 가스, 뭐, 이런 데다가, 그, 건축물 또는 시설물 이런 데에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게 여기서 뭐죠? 전기 불꽃도 있을 수 있겠고, 단락, 지락, 누전, 소선, 뭐 이런 것 때문에 화재, 또 정전기 방전에도 재해가 난다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낙뢰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전기 폭발. 전기 에너지가 폭발성 가스. 가연성이 아니고 폭발성 가스나 물질에 대해서 점화원으로 작용해가지고 발생하는 폭발. 또 전기 설비 자체 폭발도 있잖아요. 자체 폭발.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거예요. 그 자체 폭발은 뭐예요? 우리가 그 차단 용량 부족되면 또 그 차단기 쪽에 폭발하잖아요. 그 다음에 금속 도전에 대전류가 흐르면 순간적으로 뭐예요? 아이제고발이라는 그 주울열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그 열에 못 견디면 금속이 뭐예요? 기화하죠. 그죠? 연기가 난다는 얘기, 기화. 그렇게 해서 하는 뭐 그거에 수반된 우리가 도선 폭발. 폴리에틸렌 같은 쪽에 기화해가지고 아니면 비닐 같은 데서 그 다음에 절연 불량 때문에 나오는 이런 것도 있겠죠. 그죠? 이게 전기 폭발. 그 다음에 이제 전자파 장애 또는 전자파 재해, 장애, 뭐, 이렇게 봐. 재해. 여기가 재해라고 그랬으니까, 재해. 장애도 상관없어요. 예. 우리가 전자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주변의 제어기기에 침입해서 오동작하는 거 주로. 그러면 대전류를 사용하니까 주변에 뭐예요? 이 전자파가 생겨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이 로봇 같은 게 그러니까 자동 제어 설비가 뭐 오작동한다든가. 또 이렇게 이 정전기나 이 뇌방전이 일어났을 때 전자파로 또 이렇게 뭐 재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전기적인 재해하면은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할 수 있는 거고, 전기 에너지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이렇게 구별이 된다는 것도 이렇게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시험은요, 이게 뭐의 종류를 들고 설명하시고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뭐예요? 뭐의 종류를 들고 설명하시오? 뭐의 문제점 및 대책이 뭐냐? 이랬어요. 이렇게 되면 전기적 재해 종류를 들고 설명하시면 우리가 대충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알고 쓰는 거하고 모르고 쓰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하는 게 이런 거에 또 재미도 붙여야 돼요. 저는 항상 그렇잖아요. 공부가 재미있어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전사고 쪽으로 이제 들어가네요. 이제 바로 이제 전기 안전 쪽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감전사고. 자, 이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한번 통계를 한번 좀 내봤어요. 통계를. 근데 내보니까 그 감전으로 인한 재해자 수는 전체 재해자의 0.5%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체 재해자의 전기로 인해서 감전된 감전사고는. 그런데 그 감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평균 2.67%라고 그래요. 2.67%. 2.5%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전체 재해자 수에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재해자 수에. 그러니까 감전사고율은 0.5%뿐이 안 되는데 전체 재해자 수에 감전이라는 사망자 수는 2.67이니까 재해자 수에 비해서 그 사망자 수가 높다는 얘기잖아요.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또 그러면 이제 이게 뭐 똑같은 얘기예요. 감전으로 인한 우리가 재해자 수는, 재해자 수에 대해서 사망자는 얼마냐 이거지. 그 재해자 수, 감전 사고를 당한 그 중에서 사망자는 몇 프로냐니까 약 12.5%예요. 굉장히 높죠, 그죠? 일단 감전 사고 났다면은 죽는 사람이 12.5%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거의 한 7명 중에 1명은 죽는다는 얘기예요. 감전사고가 7명 나면 그 중에 1명은 죽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매우 높잖아요. 그리고 쭉 보니까 이 건설업에서 좀 많이 나오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건설업 쪽에서 발생하는 재해자 수가 제조업의 1.8배예요. 그게 대부분 건설 현장에서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참고하는 수치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남자 여자를 한번 봤거든요. 그게 남자가 여자들보다 거의 한 12배 정도 많은 거예요. 그게 이게 왜 많으냐 이렇게 보니까 보통 전기는 남자들이 많잖아요. 그죠? 여자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죠? 우리가 전기직을 택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대부분 가정에서 뭐 무슨 우리 전기 만지는 것은 남자들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지 않나 이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 여자분들도 이 전기 직업을 택하면 좋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뭐 이거를 떠나서,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유아교육이나 뭐 이런 거, 또 뭐, 그거는 대부분 여자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끼리 경쟁하는 데는 힘들어요. 그러나 뭐예요? 남자 세계에 여자가 홍일점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요, 진짜 혜택을 많이 받잖아요. 옛날에는 뭐 무슨 정부의 위원 같은 거 하면은, 무슨 위원, 기술, 심의위원 같은 거는 거의 대부분 남자인데, 의무적으로 막 30%는 여자를 집어넣으라니까, 사실은 뭐예요? 이렇게 공학 쪽에서는 많이 없잖아요. 특히 건축 같은 데는 좀 있는데, 전기 쪽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를 그냥 기술사 합격하면은 그 위원으로 다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만큼 뭐예요? 이렇게 어떤 작은,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여성이 작은 비율이 그런 데에 일단 진입했다면요, 그만큼 혜택을 많이 받는 거예요. 뭐 그냥 참고하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감전사고는요, 막 고압이나 특고압이 전압이 높으니까 위험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데보다도요, 저압에서 사고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요, 사망사고도 많고 하는데, 약 70%가 저압이에요. 그게 왜냐면 고압이나 특고압은 아무나 안 만지잖아요. 우리 전기직 하시는 분들이 전문직에서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우리가 고압이나 특고압 같은 울타리라든지 보호시설이라든지 안정장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압 쪽은 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상자를 살펴보면은 전기공사나 전기설비 보수하는 사람들이 한 32.6%예요. 대부분 이쪽이 많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설비 운전이나 점검 중에 발생한 게 한 6.6, 한 7% 정도 되네요. 어쨌든, 감전사고는요, 대부분이 착각이나 실수 같은 게 많다는 얘기잖아요. 또, 이렇게 주변 위험한 전기시설물에 대해서 부주의라든지 안전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서 이렇게 발생하는 게 많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주어들은 게 많아야지 나중에 살을 붙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집까지만 공부하면요,
너무 그냥 요약한 것만 하니까 이 살을 못 붙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이것저것 많이 본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거기에 살을 붙여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무줄 같이 느리고 줄이고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답을 쓸 때 말이에요. 많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쉽게 얘기하면 주워들은 게 많아야 된다.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제가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지도 많이 보고, 필요하면 전기 관련 신문도 보고, 세미나 자료 이런 거 구해서 찾아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또 이제 감전사고와 전격, 제가 전격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전격. 그러면 감전하고 여기 감전이죠. 그럼 감전은 뭐고 전격은 뭐냐 이거죠. 영어는 뭐죠? 영어로 두 개다가 일렉트릭 쇼크예요. 영어는 똑같아요. 예, 감전이나, 감전은 뭐예요? 그 인체 일부 또는 전체에 전류가 흐르는 걸 우리가 감전이라고 그러고, 또 이에 받게 되는 출격이니까 충격이 뭐예요? 전격이잖아요. 그래서 똑같다는 얘기, 영어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같이 써도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뭐 이제 감전하면은 안전사고의 어떤 형태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감전사고 이러잖아요. 그냥 전격하면은 사고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적인 재해의 일종이다 이거지. 이거는 감전은 그냥 사고고, 그 다음에 전격은 그거로부터 받은 재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뭐 특별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고 그냥 구별한다면은 그렇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라는 얘기예요. 야, 전격은 뭐고 감전은 뭐지 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영어는 똑같다는 걸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 그 전격의 정도는 뭐예요? 이 통전 전류가 크기가 얼마냐? 경로. 어디 보통 우리가 팔에서 이 다리로 가는 게 제일 크잖아요. 왜? 이 심장이나 이런 가슴이나 관통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시간. 통전 시간이 길면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전원의 종류. 직류냐 교류냐에 따라 또 다르잖아요. 예. 주파수에 따라 다르고, 파형에 따라서 다르고, 이렇게. 예. 근데 이제 제일 큰 거는 뭐예요? 통전 전류 크기가 하고, 그 다음에 뭐죠? 경로죠, 경로. 그러니까 인체의 중요한 부분을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 그 다음에 시간, 이게 세 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그 감전에너지는 그 2차 추락으로나 전도에 의한 재해도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인체에 흐르는 통전 전류는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접촉 전압하고, 그 접촉할 때, 했을 때의 전압하고, 그 다음에 그 인체 저항에 관련되잖아요. 전류는. R분의 V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요, 우리 인체 저항은 거의 일정하잖아요. 내부 저항은. 우리가 접촉 저항은 좀 어떻게 접촉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릴 수 있고, 내부 저항은 똑같은데, 이 문제는요, 그러니까 이제 저항이 같다면은 전류는 접촉 전압에 비례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다시 얘기하면, I는 R분의 V인데, R분의 또는 V인데, 이게 일정하면은 이거하고는 비례해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는 피부 저항은 뭐죠? 피부 저항은 전압이 높아지면은 또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게.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낮아진다는 얘기,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예. 또 전압이 1000V 이상이 되면은 이게 그 공기의 저렴파기가 돼가지고, 왜 코로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저렴파기가 일어나가지고 아크를 발생한 또 우려가 있거든요. 거기에 또 전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이 전압도 어느 정도 변한다는 얘기고, 또 전압이 높으면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참고 삼아서.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600V 이하 저압에서는요, 우리가 감전사고가 발생하면은 거의
전기 화상을 입는 경우는 드물다는 얘기예요. 고압 이상에서 화상이 나고 그렇지. 그러나 이제 그 600볼트가 넘는 고압이나 특고압에서는 우리가 뭐죠? 그 충전 부분에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접근하면 뭐예요? 그 공기 절연 파괴에서 아까 뭐죠? 섬납, 플래시오버가 일어나가지고 또 우리가 심한 전기 화상을 동반하는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전으로 하는 재해는 뭐 전격재, 뭐 아크에 의한 화상, 2차적으로 발생하는 전도 추락, 또 우리가 전류하면 아이제고 발열해서 발열작용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다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도 이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전압의 구분은 뭐 여러분들 알겠죠, 그죠? 전압은 뭐 보통 교류 600볼트, 뭐 750볼트, 뭐 그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또 뭐 이렇게 또 1000볼트로 올리고 뭐 이렇게 되죠, 그죠? 기준으로 이렇게 IC 기준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고, 자, 어쨌든 뭐 우리가 그 154 이상은 뭐 154까지는 보통 우리가 특고압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22,900 154는 특고압이라고. 그것도 분 3, 4, 5는 초고압, 7, 5는 뭐 초초고압이라고 그러는데 그 뭐 명칭은 붙이기 나름이니까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감전사고 형태. 제가 처음이라서 해서 조금 좀 자세하게 하는데요. 너무 자세하게 하면 이건 엑기스가 아닙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요, 제가 그냥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아주 그 엑기스 되는 부분만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좀 그 혼자 이렇게 책을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능한 한 좀 스킵을 하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전체적인 시간을 좀 단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안전기술사 과정이 아니고 엑기스 안전기술사 과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감전사고는요, 우리가 5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뭐죠? 그 지락 있죠, 그죠? 지락. 네, 지락 있어요, 지락. 지락은 뭐예요? 이렇게 쭉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있을 때 여기 트랜스포머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가 대지가 되잖아요, 이렇게. 뭐 이거 설명할 필요도 없는데 그냥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지락은 뭐예요? 이렇게 손에 닿으면은 대지를 통해서 이렇게 흐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락. 예. 이 전기 작업이나 일반 작업 중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안전사고는 이거죠, 그죠? 지락이 많아요.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쇼트 시키는 상태는 많이 없잖아요, 이렇게. 두 번째는 누전, 지락. 또 누전이라는 것은 어떤 기기에, 여기에 어떤 기기에 뭐예요? 또 여기에 또 있을 때 어떤 기기에 사람이 이렇게 접촉해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데, 그죠? 이렇게 여기에 누전이 이렇게 해 갖고 흐르는 건 우리가 누전 상태죠. 누전. 두 번째 누전. 누전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거 세 번째는 뭐예요? 단락이죠? 단락에 의한 거였어요. 단락은 뭐예요? 완전히 대지가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두 개의 선이든 뭐 산이든 뭐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단락이죠, 그죠? 단락. 이것도 선이고 이것도 선이에요, 그죠? 쇼트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고전압에 고전압 그랬을 때 이게 뭐예요? 접근하는 거죠. 근접. 고전압 근접. 이렇게 하면 근접. 공기 절연 파괴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안 하더라도 여기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뭐예요? 이게 고전압이 되니까 여기 어떻게 되겠어요? 공기의 절연 파괴가 일어나 갖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이게 이렇게 뭐 사람이 잘못해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기에 이제 공기의 절연 파괴가 일어나서 이렇게 가는 거다. 그 다음에 뭐죠? 유도는 뭐죠? 종전 유도, 뭐 전자 유도 이렇게 있지만은, 그죠? 요거는 뭐죠? 이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뭐죠? 이렇게 쭉 이쪽에서 고전압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는 거죠, 그죠? 예. 초고압, 특히 초고압 같은데. 예. 인체 유도 대전 그 전하가 이렇게 대전된 전하가 뭐죠? 그 대지로 흘러가지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 또 정전유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크게 보면은 감전사고 형태가 이런 5가지 형태로 이렇게 감전사고를 당한다 이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성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변압기 결선 방식의 종류를 들고 설명하시오 이렇게. 예? 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또 어떻게 나왔었잖아요. 옛날에 보면은 특고압 차단기 종류를 들고 설명하시오. 뭐 이런 게 나온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형태가 감전사고의 형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 감전사고 형태? 그러면 그냥 감전사고 하면은 그냥 뭐 이렇게 지락이나 누전 때문에 이렇게 그림 하나 그리고 만든다고요. 만다고. 그러나 이런 형태, 이런 것도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뭐 쇼트 되니까 사고 나고, 그냥 뭐죠? 지락되니까 사고 나고, 이래서 그것만 생각하고, 이런 쪽은 또 그냥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럴 때는 항상 이런 것들은 뭐가 있다는 것을 보시고 하라 이 말이고. 자, 그 다음에 전격 위험. 위험에 보면은요. 자, 우리가 상용주파수예요. 상용주파수는 60사이클이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감전해서 사망당하는 게 우리가 아까 전격, 화상, 그 다음에 쇼크 하면은 뭐죠? 이제 추락하는 거죠. 높은 것이 있을 때 추락이라든지 전도 일으켰어요. 자, 그런 것들을 빼면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어떤 메커니즘이 있냐? 이제 그런 걸 빼는 거예요. 그죠? 전격으로 직접적으로 당하는 게 아니고, 특히 이제 우리가 저압 쪽에서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자, 이런 쪽에서 보면은 우리 심실세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심실세동. 심장에. 이게 혈액순환이 장애되는 거죠, 이게. 이 심실세동은요, 나중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게 심실세동. 왜냐면 심실이 우리가 수축하고 이렇게 하면서 펌프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 펌프질을 제대로 못 하는 거죠, 그게 심실세동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나중에 또 용어가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혈액이 순환이 안 되는 거죠, 제대로. 그 다음에 뭐죠? 호흡 중추신경장애 있죠. 이 문제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호흡 기능이 정지되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흉부에 전류가 흐르면 흉부 근육 수축이 돼가지고 이렇게 장애가 되는 이렇게 3가지 경우를 나눌 수 있거든요. 흉부에 전류가 흐르면. 그러니까 흉부 근육 수축하면서 질식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주로 보면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호흡 중추신경, 이렇게 호흡 중추신경이 이게 이제 때문에 이제 호흡이 정지된다고 생각하니까 인공호흡 하잖아요. 그죠? 인공호흡.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공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은요, 전격 때문에 사망한 사람을 분류하니까 거의 사망한 사람의 77%는 이 팔에서 다리로 이렇게 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죠? 결국은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뇌의 호흡 중추신경보다는 뭐죠? 예, 이렇게 심실세동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예. 아니면은 뭐죠? 이거 흉부 이쪽에. 그래서 어느 정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은
심실세동이라고 이렇게 봐야 돼요. 예. 그러면서 또 호흡 중추신경 마비 이런 것도 또 무시할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어쨌든 일단은 이게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게 여기서.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1000V 이상 되면은 뭐예요, 그죠? 고압에 노출되고 또 이 1A 정도 이상 이렇게 흐르면은 심장이 정지한다 그러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럼 뭐 우리가 뭐죠 이게 뭐 심장 하는 거 뭐 있죠, 그죠? 예. 제세동이라 그러죠, 그죠? 이렇게 심장 압박. 그러니까 심장 이렇게 압박하고 그다음에 입으로 뭐죠 인공호흡하고 이렇게 하면은 소생할 확률이 많잖아요. 얼마 정도 시간 정도 있겠지만은요. 그래 그 방법도 이제 나중에 응급조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또 나옵니다. 그때 가서 또 얘기할 거예요. 어쨌든 항상 우리가 전기하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이게 전류가 우리가 전압에 우리가 접촉이 됐다고 해서 다 우리가 감전사고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전류가 흘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원에 접촉해서 전압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은 전격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게 전압이 높으면 어때요? 전압이 높으면은 아까도 공기의 저렴 파괴 때문에 아크 때문에 거기에 화상도 생기고 또 거기에 뭐 위험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저압 같은 거는 뭐예요? 뭐 의자를 놓고 나무 같은 의자에 놓고 올라가서 작업하면은 그래도 조금 안전하잖아요, 그죠? 예. 저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어쨌든 하여튼 아까도 했지만은 어느 정도 전류가 흐를 것인가 하는 것은 이 전기 저항의 크기도 많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땀으로 젖어 있거나, 그죠? 예. 신체 여름이나 이렇게 축축하고 그러면은 그때는 더 치명적이죠, 그죠? 이런 것도 좀 생각해야 되고. 자, 전격을 일으키는 어떤 중대가 제외되는 게 아까 다 얘기했어요. 통전 전류의 크기, 통전 경로, 시간, 전원이 교류냐 직류냐, 주파수 파형, 그 다음에 전격인가 위상, 심장도 맥동 주기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때에 전격을 받냐에 따라 틀립니다, 그것도. 그것도요, 이 심실세동이 일어나는 거, 요것도요, 이렇게 이렇게 위상이 있어요, 이게. 주기가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뛰는지. 어느 순간에 전격을 받냐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나중에 이제 심실세동할 때 또 파형까지 다 나옵니다. 그게 우리는 60사이클이잖아요? 저거는 몇 사이클이고 그것도 그때 가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이요, 의외로 상세한 부분은 굉장히 자세하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많이 알면은 글을 쓸 때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어쨌든 제일 위험한 건 총전 전류가 크고 신체의 중요 부분을 흐르고 장시간 흐르면 제가 제일 위험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그걸 참고하시고 지금 보니까 제가 쭉 이번 시간에는 전기적 재해, 전기적 에너지 종류, 감전사고에 대해서 뭐죠? 감전사고의 형태가 뭐뭐 있고 전격 위험은 이 중에서 심실세동이 제일 위험하다.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다 보니까 30분이 또 넘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한 35분 정도 됐네요. 예, 이번 강의는 마치고 또 이제 다음 강의는 이 전격 위험에 대한 안전 한계 쪽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